그다음에 오늘 이제 속보가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좀 나눠볼 내용이에요.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했네요. 감사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네.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처분을 내고 주의 처분을 내렸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수 유튜브 출연해서 맞습니다. 민주당 비판 게시물 올리고 네. 뭐 태도하면 뭐 등등등 그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구조로 방송통신의 합의제 이 지능과 예. 감시 역할을 같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기관 역할과 지능기관, 규제기관이 사실은 같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방통위를 어떻게 할지. 지능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합의제를 만들었는가? 네. 다양한 정파적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그 객관적인 자리는 없어요. 언론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페어니스, 소위 공정성도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라는 페어니스 독트린은 미국은 없어졌어요. 네. 오래됐어요, 없어진지. 예,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돼. 그리고 주장의 근거가 분명하면 돼. 거짓말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내란 사태에 있어서 내란에는 중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언론도. 인간의 고통에 중립이 없다라고 돌아가신 우리 그 선종하신 추기경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프란체스코 맞죠? 예, 네. 추기경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중립이라는 것, 공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구성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A란 주장을 하고 B란 주장을 하고 C란 주장을 해서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정의나 진실은 구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군가 독점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은 그래서 합의제로 만든 거라고 합의제. 근데 본인 막 독임제 하자고 하지를 않나. 혼자서 독임제는 이제 장관이 책임지고 뭘 이렇게 가듯이 일반 행정부처는 빠르게 판단하고 책임지고 집행하는 게 중요해요. 장이. 예.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데는 네.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로 운영하라는 거거든. 근데 독임제로 할래요? 난 내 뜻대로 할래요. 혼자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뭐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예. 근데 약간 감사원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전에 했어야지. 광복된 다음에 예. 운동하는 것처럼. 네, 8월 16일부터 너무 늦었죠. 이게 감사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21g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죠. 지금 유병호 사무처장 시절에. 유병호도 뭐 수사 받아야 지금 되잖아요. 감사위원으로 가 있더라고 보니까. 네, 수사 받아야 수사 받아야 된다 유병호도. 그 내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한번 조은석 특검이 유병호 수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은석 특검이 제안을? 감사위원 시절에 유병호한테 엄청난 모욕을 받았고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니 뭐 개인적으로 이를 갈고 안 갈고를 떠나서 유병호 그 뭐 사적 복수를 위한 건 아니니까. 네. 유병호가 어떻게 감사원에서 전행을 했는지 조은석 특검이 가장 잘 알아요. 감사위원으로 같이 그거 봤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봤으니까. 막 이게 시스템도 막 바뀌고 하면서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감사원에. 네, 그러니까요. 아예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이 조은석 감사위원 등등이 못하게 아무것도. 아니 심지어는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검토하지 않은 거를 그 이렇게 무단으로 마치 사인한 것처럼 전자결제를 해서 그 내용과 다른 보도자를 바깥으로 막 내고 그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해서 다 무혐의 나왔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 내고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 네. 말을 왜곡하고 패싱하고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조은석 특검이. 네. 자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네요. 뭐 하시겠죠. 야, 근데 그 자기는 보수의 여전사 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뭐 대구시장이나 뭐 출마하고 싶은 게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뭐 이게 핍박받는 그런 이미지 만들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보수의 여전사. 야, 보수의 빵전사다 빵전사. 예. 아니 어제 국회 그 상임위 나와서도 방송 3법 이 상정을 앞두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통령 업무 지시를 거론하면서
여당 주도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별개로 방통위안을 만들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국무회에서 들었다 이런 뭐 주장을 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아니라고. 별도 지시사항 내려온 것 없어 오해다. 바로 반박을 당했죠. 팩트 체크로. 뭐 어떡하라는 야, 얘기야 이진숙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지금 뭐 저 양반도 망상 속에 살아. 아, 보수 여전사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뭐 그냥 추정입니다만 네. 내년 선거 때 대구시장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에서는 예. 예. 자,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전 경영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삼부토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좌 추적만 딱 했잖아요. 아하. 나머지는 사실은 증거나 웬만한 사건 그 이렇게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일단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수사를 해야 될까를 정리하는 단계라면 삼부토건은 본격 수사를 처음 하는 거예요. 좀 신선하네요. 신선한 프레시한 그런 수사 영역이다. 열심히 파고 있다. 삼부토건을 파고 있다. 네. 이거 좀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자, 이제 이진숙 위원장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뭐 버티겠지만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수사 대상이 좀 수사도 받고 있고 네. 법인카드 관련해서 그 끝까지 받고 있는데 끝까지 근데 버틸 거예요. 이 양반은. 끝까지 버틸 아, 거예요. 이거 사진이 또 끝까지. 등장했네. 네, 국무회의 끝까지 참석. 버틸 겁니다. 끝까지. 아, 근데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이 여기 그냥 옵저버인데 그렇죠?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 숫자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네. 전문성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네.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 방안을 입법을 하고 그 법안에 따라서 새롭게 방통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네. 임기는 그때까지만 보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방송산법 얘기도 했는데 뭐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거다. 법사위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제가 낸 법안까지 네. 병합심사에서 과방위 소위를 통과를 했고 이제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제 전체 회의에서 전체 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네요. 예, 예, 어제 제가 통과됐습니다. 소위까지만 예. 봤는데 그럼 뭐 이게 막는 어떤 뭐 장애물 이런 건 없는 거 뭐 그렇죠. 법사위 통과하고 예. 그러면 본회의까지 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우선 사실 굉장히 큰 논란. 저도 이제 법을 네. 내면서 그러니까 제가 낸 안이 꽤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각 방송사 뭐 MBC, KBS, EBS 그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네. 구성을 할 때 숫자 늘리고 숫자 늘리고 그 다음에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숫자를 몇 %까지 제한할 거냐. 네. 요게 이제 아하. 관건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당이 더 많은 숫자를 추천하게 되고 각 방송사를 권력을 쥔 쪽이 장악하기가 쉬워지는 그래 왔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윤석열 때 우리가 또 실감을 했죠. 예. 실감을 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라고 하는 현업 네. 방송인들의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있었고 음. 근데 이제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네. 단체 뭐 변호사 단체 학계 이렇게만 했을 때 음. 그분들 책임성과 현업 종사자들의 참여 다양성 이거를 어느 선에서 조율할 거냐가 네. 오래 걸렸던 거고 아하. 적절한 선에서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됐다. 저로서는 사실은 국회 정치적 후견주의 몫은 지금 뭐 6명, 5명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더 줄였어도 되지 않을까. 아하. 저희 법안에서는 30%로 돼 있는데 지금 약 40% 정치적 후견주의로 들어가는 예.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아마 법사에서 조금 더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속보 들어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순직 해병 특검에서 김태효 10일 조사 예정이다. 조사해야 됩니다. VIP 경로설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하네요. 김태효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내란 나고 나서 두 김씨가 안 나온다. 하나는 민정수석 김주현, 삼청동 안가 모임. 네. 12월 4일 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에 김주현 그다음에 김태효. 김태효는 안 왔죠. 삼청동 안가 삼청 안고 모임은 모임. 예, 박성재. 김태효래. 죄송합니다.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예. 예.
서울법대 내란과들이 모여 있었죠. 네. 거기서 모였는데 그 사람의 거기에서 누가 모여서 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김주현이 소집했을 거라고 보여요. 아. 왜냐하면 민정수석 비서관이 거기에 갔어. 그러면 민정수석 이거 논의 내용 정리하러 갔을 가능성이 커요. 네. 본인은 뭐 사표 내려갔대.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사표는 얘기입니까? 아니 민정수석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서 그것도 대통령 안가에 모여 있는데 일개 비서관이 나는 사표 내러 거기로 갔다? 안가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편을 안 가에 안 가. 예. 그래서 거기서는 김주현이 주도했을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은 안보실장이 신원식이잖아요. 네. 예? 근데 신원식은 이번에 다 패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뭐 많이 패싱이 된 걸로 보이고. 예. 그렇게 되면서 국방부도 이제 김용현이 틀어지고는 있지만 국방부 실무진들은 패싱이 된 걸로 보이고요. 국가안보실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로 직접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보실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 신원식이야? 아, 아니죠. 그럼 아닐 누가 것 지시했겠어요? 김태호밖에 안 떠오르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추정합니다. 강력하게. 신원식은 아하. 패싱 당한 것으로 보여요. 아, 요 작전에서. 예. 요 작전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 계엄령 작전에서. 김태호. 그러면 그게 꽁꽁 숨어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김주현도 그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 받았죠. 맞아요. 한번 받았어요. 예, 이제 김태호도 이제 소환 조사 받으면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날 네. 것이다. 자, 이제 특검의 시간 저희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우리 신장식 의원과 열심히 달려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회찬 전 네, 대표 네.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이제 해주시죠. 마무리 네. 발언으로. 예. 만인이 평등한 나라여야 되는데 네. 만 명만 평등했다.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적용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참 뼈저리게 또 이번에 느껴. 예, 만 명도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대통령 측근들만 평등한 그러네. 나라 아닌가. 예. 자기들끼리만 짬짬이로 사는 망상의 나라. 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고 정권 교체가 돼서 우리가 엄청난 속도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6411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폭염 휴식권이라고 하는 거를 법에 넣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되면 네. 2시간에 20분 정도는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규칙을 노동부에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려하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5월 23일 날 폭염 휴식권이 사측에 대한 지나친 규제다라고 해서 그걸 반려했어요. 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 그러니까요. 지금 이 기후 위기는 예. 그로 인한 이 폭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 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네.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도 그 대통령께서 직접 산재 현황 파악 맞습니다. 제대로 하고 산재 개선하기 위한 방안 내와라. 윤석열은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사장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노회찬 대표님의 네. 6411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회찬 정신이 깃들어 있는 집을 오피스텔에 있다가 이제는 창신동에 노회찬의 집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벽돌 한 장 보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QR 코드 핸드폰 코드. 해가지고 온라인 후원하기 QR 코드 그러네. 찍으시면 QR 코드도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많은 성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건강 많이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장식 조국혁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